펀더드 민동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마약으로 잡았습니다. 마약. 제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저희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마약, 그 다음에 게임 도박 중독, 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중독에 대한 문제, 중독에도 종류가 중독도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서부터 사회에서 왕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왜 공부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그런 차이들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올리는 이 영상들은 제가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죠? 예. 이 책, 제가 표지만 이렇게 딱 프린트 해가지고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전자책이라서 제가 표지만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저도 하드 카피는 가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물론 가끔 이제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만들어서 드리기는 했었지만, 일단 지금은 하드 카피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책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읽기 불편한 책 이렇게 했잖아요. 이 책이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 책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제안은 드립니다. 왜냐면 저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읽는데 불편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치매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 불편한 게 많다. 그러면 두뇌가 경직이 돼 있고 이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치매로 직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이 많을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식이 많다기보다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할 때, 지식이 많고 적음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만큼 개념화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 내용은 다음에 언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 책의 내용이 불편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를 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뇌가 계속 경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뇌를 자꾸 깨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쓴 책들 같은 경우로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공부 방법이 있는 거면 공부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 써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일상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때는 질문을 하면 돼요. 민동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무슨 근거로 왜 어떻게, 질문을 거기다 던지면서 글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아마 이 내용도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지 머리가 이제 발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에요.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뇌가 오히려 책 속에 갇혀서 경직이 돼 가지고 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개그맨들이 하는 어떤 프로가 있다 그러면 딱 보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TV 프로,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웃길 때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막 공연할 때 그게 가사가 슬퍼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면서, 또 요번에 보니까 가수들 공연할 때 영상들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가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BTS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이 가가지고서 하면은 막 그 제 열광하면서 콘서트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스트레스 풀고 나오면 끝나니까.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요? 테일러 스위프트 맞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가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 그 캐나다 여기 밴쿠버 올 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 암표로 얼마짜리를 샀느니 뭐 이런 얘기들, 암표가 돌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뭐 그거 한 꽤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 가격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 그 어떤 분은 그랬대요. 제 아내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어떻더냐고 막 물어보면서 얘기 잠깐 했는데 하는 말이 뭐 한 번은 그냥 가서 제 스트레스 풀고 왔는데 두 번 또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두 번은 안 가. 그런데 내가 왜 두 번씩이나 가. 그거 한 번 이제 보고 그냥 그걸로 끝. 뭐 그렇게 크게 재밌거나 뭐 의미 있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갈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가서 열광하고 스포츠도 뭐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가가지고 열광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그 가수들 옆에 가서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고, 공항까지 쫓아가면서 뭐 공항에서 출국하는 거 보러 가고 뭐 응원하러 간다라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 축구 선수들 보니까는 축구 선수들 귀국한다 그러니까 그 팬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서는 뭐 환영해주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될 때 남들 저희 출입국 하는 것까지 쫓아간다는 얘기가 뭐를 뜻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 유명하다고 하는 가수들이 말 그대로 개돼지 취급을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 우상들이 떠드는데 감히 또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음주운전한 그 가수 한 명,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서 들어갔던 가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그 기사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가가지고서는 뭐 얘는 저희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 구원운동 해가면서 자기의 삶이 없이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가서 따라가는, 이게 동물보다도 못한 게, 개들은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질 않으면 길들여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철책 GOP에 있을 때 거기 그 군견이 저희 소대 그 옆에 이제 소대와 같이 그 막사 옆에 이제 군견이 따로 있었는데, 그 군견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훈련을 시키면 모든 군견이 다 이 통과를 하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수가 적대요. 그만큼 개는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사람은 길들이기가 쉬운 거 아세요? 그게 이제 기억나네요.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가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운동 한다라고 하는 그 팬들을 보면 얼마나 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사람들 뭐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거기서 이게 얼마만큼 인간이 인간을 길들이기가 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길들여 놓고 나면 개들하고 달라요. 개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물론 이제 개들이 제 삶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개 고유의 삶은 사라지는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와서 개가 돼요. 개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기를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도 읽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작가마다, 와, 이 사람 책 나 읽으니까 너무 좋아. 또 가서 또 봐요. 또 나올 때마다 사서 봐요. 그러면서 당신 책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었는데 거기서 왜 읽었는지, 그리고 당신 책에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러이러하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푸는데, 당신의 그런 로직,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논리적인 그 생각은 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니까 내가 이 사람 거 다 읽었어.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를 뜻하냐면 그 사람의 노예화, 정신적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정신적 노예가 되면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궁견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궁견들은 일반 병보다도 그 상위에 있는 그 계급, 보직이 상위급이에요. 그래서 병들이 다치는 거는 뭐 헬리콥터가 잘 안 떠도, 궁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키우기가 어렵기도 해서 그러겠지만 실제로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그런 거 보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있는 집 사람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요번에 보니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번에 탄핵당한 전 대통령 내외가 개를 키우면서, 그래서 보니까 뭐 무슨 지금 수영장이 있었는데 최고급의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의 개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다른 이 국민들,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자기들과 크게 이 교류가 있기가 어려운 계층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국민들이 더 소중할까요? 흔히 갑질한다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죠? 예. 내 개가 소중하지 다른 사람들은 개보다 못해요. 예.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책을 읽어도, 그래서 항상 질문과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의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면서, 쟤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지?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실제로 두뇌는 발달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난 제 책 싫어. 나는 제가 하고 있는 저런 강의 안 들어. 뭐 민동필이 하는 강의 나 안 들어. 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놈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꽤 돼요. 예.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요? 법륜 정토에서 올리는 승려 법륜님의 증문즉 상담, 요거는 증문즉 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그 사람의 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죠? 예, 설이라고 하는 게 이유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쭉 바탕에 있는, 근본 바탕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감정이 뭐다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근본 바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률님 같은 거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네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네 좋자고 하는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이지 설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증문즉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했을 때, 저는 거기서 엄청난 반항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 댓글은 다 막혔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댓글에, 저는 유튜브 그 채널에 제 의견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운영자들이 다 막아놔서. 욕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요즘은 가끔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나 발전이 됐나 이렇게 들어가서 가끔 하나씩 보는데, 뭐 수준은 똑같더라고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것처럼 아예 벽을 치는 쪽도 두뇌가 막혀요. 아예 받아들이는 쪽도 두뇌가 노예화돼요. 저쪽은, 그러니까 아예 벽을 치는 쪽은 또 다른 사회에서의 그 벽 속에 갇히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어떤 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책에 있어서 이 책이 좋아 이 사람 책은 내가 다 읽었어 그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노예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도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피라미드에서 야, 저쪽 쓰레기야.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근처도 가지 마라. 근처 가면 너 오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과 양쪽이 다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두뇌 능력은 이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주제가 오늘 요번 주제가 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딘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이 계층이에요. 이 계층. 노예화된 계층. 그러니까 이 실제로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막 이런 계층.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요 위에 있는 계층, 중간쯤 되는 계층 있죠? 요 계층하고 이 두 계층이 각각 다른 이유로 마약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예. 자,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요번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뭐 글자를 쓰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설명에 필요로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 마약을 중독이 되고 끊어내지 못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어디다 하냐면,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두뇌 신경세포에 합니다. 신경세포가 이제 요게 너무 가까운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신경세포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세포 1번 세포, 요게 2번 세포라고 한다면,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손끝에서 내가 누가 꼬집어서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가 이게 머리까지 딱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한다면 신경세포들이 계속 신호를 전달을 해야 돼요. 문제는 신경세포가 두 개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갭을 전달하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갭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약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신경 전달 세포를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거를 뭐 아예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극을 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마약을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늘리는 형태로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뭐냐? 사람들이, 이거는 통증 전문 학자들도 아직 못 찾아낸 걸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나? 글로 써서 하나 올렸는데 아마 지금 다다시 시작하면서 지워놓은 상태일 텐데, 여러분들 왜 그 칼이든 뭐든 딱 베었을 때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절염도 그렇고 통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들에게 가면은 뭐라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건 두뇌의 문제다. 두뇌가 이게 신경에서 오는 전달해 오는 신호를 통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캐나다 이 밴쿠버 BC주가 그 마약 예전엔 처방을 많이 하다가 요즘 의사들이 처방을 굉장히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네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두뇌가 바뀌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두뇌 해석은 맞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두뇌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칼에 이렇게 베거나 뭐에 이렇게 베거나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두뇌가 이 신호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선 칼에 여기를 딱 베었다? 그러면은 신경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경이 신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신호가 정상적으로 와서 이 두뇌까지 들어와야 이게 원만하게 흘러가면서, 야, 신호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평상 상태야 라고 두뇌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유가 있어서 이게 뚝 끊어지고 염증이 생기든 뭐 관절염은 염증이 생기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왜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저도 여기 이제 손가락이 예전에 다쳐서 좀 부어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뻘겋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절염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손가락을 만지는데, 이런 게 있으면 뻘겋게 이렇게 부어올랐다는 게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주변의 신경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두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염증이 끊어졌다를 뭘로 해석하냐면 통증으로 해석해요. 왜? 지금 내가 이 끊어진 것, 갑자기 화상을 입거나 이런 것들을 통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칼이 와가지고선 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피부를, 조직을 잘라가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두뇌가 이게 여기 칼이 들어오고 있네, 아프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잘라지는 걸 그냥 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프지가 않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지를 못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신경세포가 말 그대로 상처를 입었을 때, 끊어지고 막 이랬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흔히 지옥과 천국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할 때 왜 칼산 뭐 이런 곳에 들어가서 뭐 칼에 계속 찔려서 뭐 고통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뭐 깔려서 계속 깔린 상태로 뭉개지고 뭐 두들겨 맞고 매번 이러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지옥이고,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서 봤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이제 본 건데, 그런 식으로 지옥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사람 몸이 느끼는 통증은, 그거는 이제 사람 몸이 통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옥이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뿐이고, 실제로 인간의 신경세포는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요거도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언제 제가 한 10년도 넘은 때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에서 이제 그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던 그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지 가는 길인지 아이가 아빠였을 거예요. 아빠와 같이 갔었는데 아빠보다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곰들이, 특히 이제 그리즐리 베어가 있는 곳에 가면 실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고 이제 아이가 먼저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니까 아무런
그 위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이는 그랬을 거예요. 또 아빠도 거기가 뭐 호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니까 그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먼저 가는 걸 그냥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이제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곰이 공격을 한 거예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곰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곰이 뒤따라오는 아빠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를 먼저 공격을 시켜놓고, 근데 아이가 죽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격받고 쓰러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오니까 뒤에서 아마 아빠도 공격을 했던 걸로 알아요. 제 기억은. 그랬는데 이 애가 쓰러진 상태에서 곰의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 새끼들이 이 아이를 실제로 이제 그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 곰들은 이 동물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추적해가지고 죽였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왜냐면 그 정도면 사람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지금 있는 곰들 중에서 많은 애들은 실제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 사자등도 그렇고, 그 하이에나 같은 애들, 뭐 들개도 그렇고 사냥하는 애들이 그 항상 그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보면은 이 딱딱한 데나 이렇게 한 번에 죽여서 먹는 경우는 그 사자와 같이 이렇게 그 실제로 죽여놔야 그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동물을 사냥할 때 그렇고, 이게 많은 동물들 중에서는 그냥 기절 정도만 시켜놓고 아예 그냥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먹히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근데 그거를 그 엄마가 다 듣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엄마의 그 아이가 죽어갈 때 그걸 듣는 그거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얼마나 그 정말 그 뭐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심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거기에 같이 실렸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통화하면서 이제 그랬대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의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다고, 통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이제 실제 거기서 새끼들이 먹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아이는 결국 죽었다고 그 신문 기사에서 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 계속 이렇게 뭔가 통증이 오면 그 통증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 같잖아요. 반대입니다. 고통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면 두뇌는 역작용을 해요. 네, 역작용을 하는데 어떤 역작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환각작용이 같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불이 꺼지듯 계속 꺼져가면서 오히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게 환상으로 바뀌어요. 환각도 들어가요.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진짜 제가 들은 얘기가,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 중에 깜빡 이렇게 정신이 놓아질 것 같은데 내 몸이 진짜 춥고 이런 곳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따뜻한 곳에 있는 뭐 집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꿈과 같은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극심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두뇌가 그런 역작용을 벌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최대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시켜가면서 그 죽음의 순간들이 오는 그 고통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신경이 상처를 입거나 이런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이게 두뇌가 잘 안 돌아갈 때 특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약이 하는 일이 뭐죠?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거나
또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두뇌와 두뇌 사이에 신경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 같은 거 뭔가 문제 풀이를 할 때 문제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죠. 네, 그리고 막 그 흥분이 되죠. 이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그 분비가 돼가면서 신경과 신경을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을 계속 연결을 해주면 줄수록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는 거거든요. 반대로 스트레스 받고 좀 우울해지고 이러면은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그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지만 어쨌든 통증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마약을 집어넣어주면 신경들이 한 번에 연결고리가 이게 끊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들어가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코 안에 이제 그 혹이 있을 때 그걸 수술할 때 2번을 했는데 저는 그 견딜만 해서 그 모르핀 노래냐 그래서 뭐 괜찮다고 뭐 견딜만 한 것 같다 그랬는데 의사가 괜찮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넣더라고요. 가서 모르핀 조금 더 넣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는데 왜 모르핀을 넣지?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때 들어오는 양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두뇌의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줄여줄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증이 이제 이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자, 마약은 어쨌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은 막 그런 얘기 들죠.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환상을 겪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환상이나 이런 걸 겪을 때는 좀 극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마약이 성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환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막 새가 날아갈 것 같고 이럴 때는 이게 그 진짜 마약이 많이 들어갔을 때고, 또 역으로 마약이 이게 약성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두통약 먹으면은 처음에 이제 두통이 잘 듣다가 두통약 기운이 쭉 떨어질 때쯤 되면 이 통증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점점 더 아파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약이란 게 한번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치자면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떨어질 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환각도 있고 막 그랬다가 그 환각이 즐거운 환각에서 순식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막 괴물이 쫓아오고 뭐 귀신이 쫓아오고 막 이런 걸로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레벨 가기 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뇌가 이게 약으로 인해서 모든 신경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뇌와 두뇌의 이 생각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걸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 내가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가면서 계속 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어렵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특히 이제 창의적, 창조적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말 그대로 이 두뇌의 영역이 이쪽 영역이 있었으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연결을 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페라가 있었으면 음악으로 따지면 이 오페라에다가 랩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랩페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오페라는 오페라대로 따로 그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 랩 쪽은 랩 쪽대로 따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조적 사고를 할 때 이런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마약이 하는 역할이 뭐냐? 두뇌 전체에다가 약기운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느 순간 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대마를 폈으면은 그때 빌 게이츠한테 그랬다던가요. 빌 게이츠가 대마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좀 더 새로운 그런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래서 창의적 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수들도 그렇고 뭐 작곡가도 그렇고 마약 얘기 심심치 않게 나오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마약에서 뭐를 얻느냐, 막 이렇게 영감을 얻는다는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창작 활동도 하고 기분도 좋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을 때는 피라미드에서 중간 정도 구조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좀 창의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 가수 중에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걸 바꾸고 어떻게 작곡하고 어떻게 가사를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무대를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계속 해야 되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왜냐? 창의적 상업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보다 제가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완전히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까지 포함을 하겠죠. 이 꼭대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마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했었던 그 대마를 했었던 것처럼, 뭐 요즘 여기서는 이제 대마는 그냥 담배 피듯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대마 냄새가 이제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마약에 쉽게 중독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계층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우울감도 있고, 글자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빼고, 우울감도 있고, 또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막 매사에 뭔가 좀 안 돼서 심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왔더니 와 그러고 해요. 그 다음에 요즘 논란도 많은 백종원 님의 이 음식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음식은 이 건강을 망치는 음식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그 사람 레시피를 제가 먹어봤고, 또 제가 가서 가서 먹어봤나? 한국 갔을 때 한번 먹어봤나? 네, 어쨌든 가서 그 레시피로 했던 음식도 이제 제가 집에서도 만들어서 먹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몸을 망치는 음식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될 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왜냐면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맛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덧대고 집어넣어서 양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상태에서
조금 맛을 봐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적당히 해놔야지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이게 맛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끔 이걸 조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레시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맛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 입맛에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 먹으면서 맛은 뭐 그런 대로 있네. 딱 제 입맛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네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몸을 망치는 음식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뭐 가니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줄 서서 그 음식 먹고 또 이제 줄 서 있으면서 그 가면은 맛있게 먹고 나왔다고 또 그거 하나 어떤 그 제 하나의 기록으로서 내 즐거움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약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커지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반대로 내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끌려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내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서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저 콘서트에 간 사람 같은 경우 가서 보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갔다 와서 다음은 뭐 더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공연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가서 내가 보고 익히고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던가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서 스트레스 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또는 뭐 백종원 님이 해놓은 그런 어떤 그런 음식들이 좋아서 그래서 가고 먹은 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약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 평상시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뇌 전체가 그 우울감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왜냐면 맨날 매 순간 가가지고 맛집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매주 가가지고서는 콘서트 보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하러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뭐 여행도 1년이면 한 번 다녀야 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참아야 되고 이런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 동안에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힘들어도 참는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마약이 들어와서 한번 쫙 들어왔더니 와, 거기다가 마약 성분이 조금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는 정도, 뭐 아니면 조금 올라가서 내가 잘 못 느끼게 그냥 이게 머리가 좀 기분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느끼는 정도, 이 정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양이 쭉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즐거운 환상적인 그런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때의 즐거움은 그 콘서트 간 즐거움보다 더 하거든요. 예, 왜? 콘서트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지만 이건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환상적인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자폐 아이들의 그런 어떤 것과 그 자폐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상 이런 거하고 이제 저희
비교하면서 혹시 자폐 부모님들 여기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폐 아이들 두뇌에서 벌어지는 현상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섞어서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의사들 처방을 내릴 때 전체적으로 두뇌의 그런 어떤 작용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을 처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두뇌가 진짜 활성화가 돼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이고,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활성화된 두뇌라는 거, 이게 천지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은 다 안 드리지만은 저 혼동하지 마실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제부터는 이제 더하기가 들어가요. 더하기, 이런 상태에서 더하기, 예를 들어서 콘서트든 아니면 클럽 같은 데든 이런 데 가가지고 클럽에서까지도 이런 즐거움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막 욕구나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마약이 가장 자극을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자, 요 얘기는 제가 넘어갈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다룰게요. 요 내용이. 마약이 두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드는 영역이 어떠냐면, 두뇌를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논리적인 사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주가 하나를 있으면은 이거를 실로 하나 깨고 또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그러면서 이 목걸이 같은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게 원인인가? 그래, 원인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나왔나?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이걸 결과를 가지고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결과가 될까?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게 다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연결된 두뇌는 한 번에 확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슬 깨듯이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은. 그런데 두뇌가 마약이 들어가서 활성화되는 경우는 주로가 어느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오페라와 랩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부분, 이거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활성화가 두 개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오페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오페라를 가지고 내가 많은 그런 어떤 음악적인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능해요. 랩하고. 그래야만 이게 연결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디가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본능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본능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두뇌를 연구하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요. 앞에다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아마 했던 실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뇌를 스캔하는 기계, 이제 NMR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다가 뇌를 딱 집어넣어 놓고 사진 같은 걸 보여주죠. 그래서 잔인한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면서 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요,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딱 보여주면, 뇌가 막 사방이 번쩍번쩍하게 불이 난다 그래요. 이건 FTMRI인가? 뭐 어쨌든 MRI 그 스캔을 해가지고서는 그 보여주는 사진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수준이 이 본능의 수준이에요. 네, 본능의 수준. 아직 요 수준도 안 왔을 거예요. 이 두 개와 이 연결, 두 개가 두 가지의 다른 그런 어떤 영역을 연결시키는. 왜냐면 요거는 실제 공부를 할 때 연결이 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가 나올 때나 연결이 되는 그 신호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스캔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하느냐면 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쪽만 가지고선 이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의 동물적 본능만 스캔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이고야. 네. 자, 마약이 들어갔는데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쪽 부분이 활성화된 사람들의 두뇌 속에서 마약이 작용하는 것과 저희 본능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막 활발해지고 또 그 콘서트에 가서 막 충분히 돼가지고 두뇌가 활발해지고 뭐 저희 맛있는 음식 맛집 가서 먹을 때 두뇌가 활발해지고 이쪽이 활발해지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어느 쪽이 마약이 들어갔을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쪽이에요. 그죠? 예,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제 스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사방에서 막 흥분돼 가지고 두뇌가 흥분돼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두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약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뭐 마약을 뭐 강제로 이렇게 몰래 나눠준 것에 마약이 들어갔었다 말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중에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냐? 바로 이 부분에 활성화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의 두뇌가 활성화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 가진 진짜 문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마약이 들어간다는 건 일단 외부에서 화학물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없던 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 팔을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기계를 가지고선 강제로 해가지고선 이거를 막 이렇게 평상시에 이거를 뭐 한 5번 움직이면 힘들던 거를 100번, 1000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근육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 근육이 터지겠죠. 그것처럼 뇌가 들어오면 그 뇌가 이 망가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화학물질을 계속 밀어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벽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엔 더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뇌가 서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신호를 주고받던 것들이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쭉쭉쭉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그 마약하는 사람들 사진을 많이 봐서 알 거예요. 거의 뭐 좀비 상태로 이렇게 다니죠. 뇌가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오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은 해보셔야죠. 그럼 마약을 내가 얼마만큼 마약에 빠질 확률이 진짜 큰가? 또 마약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뇌가 망가지는 수준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요거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해보냐? 간단해요. 내가 첫 번째, 제일 빠져나오기 어렵고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진짜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가는 사람들, 누구냐? 가수들을 우러러보고 팬이 돼서 쫓아다니고 선물 공세 펼치면서 그 가수들이 공항에 온다 그러면은 마중 나가고 이런 사람들. 이 머리는요, 두뇌가 마약에 노출되는 순간 한 번에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한 번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마약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면서 공연 가서 그래 나 스트레스 풀고, 야 가수 제가 공연해서 그래 내가 한번 즐겁게 놀았어, 너 덕분에 내가 백종원 당신이 음식 만든 거 그래 내가 한번 즐겁게 먹었어. 그런데 이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너 이 음식을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음식이 다른 게 있으면 또 궁금하면 그때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같은 음식을 찾을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 속에 빠졌어도 한순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는 실제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뭐냐면은 대마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마를 해본 친구들이 꽤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위하는 동안에 대마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랬냐고, 나는 너희 대마를 하면은 좀 굉장히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들어서 대마를 손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너네는 어떻게 대마를 했었으면서도 지금 계속하지 않고 그냥 끝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뭐라냐면 대마를 했더니 바보 된 것 같아 보였다고, 자기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이 자기는 너무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 2번인가 했는데 안 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제 친구들이, 그때 박사과정 같이 하던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다니다 보면 대마 냄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간접 흡연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냄새조차도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썩 즐기지는 않는 편인데, 예전에 저도 담배는 폈었기 때문에, 담배도 이제 담배는 사실상 제가 담배 냄새를 다른 사람은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담배는 싫어했어도 담배를 필 때 오는 그 냄새는 그렇게 썩 싫어하진 않았는데, 대마 냄새는 진짜 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그거죠. 음식 맛있어, 그런 데서 한번 나 즐겼어, 그 이상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그걸 쫓아다니면서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맛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약이 들어와도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어디 다쳐서 통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통제하는 수준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 새로운 것들로 진행할 확률은 그나마 적어요. 네, 그나마 적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왜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얘기는 확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죠. 담배 제가 처음 배울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담배 냄새도 싫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싫었다가 어느 순간 그걸 넘어서면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게 좋아지는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휙 빠지고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경계선이 좀 필요하고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여기로 오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은 여기는 실제로 마약을 또 능동적으로 찾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왜 마약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아이 나 싫어 뭐 아니 이건 뭐 괜찮긴 한데 뭐 나 더 이상 마약 같은 건 뭐 할 생각이 없어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데 요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 맛을 보면 못 잊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영역과 영역 그 제가 얘기한 오페라와 랩을 연결시킨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약을 했는데 이게 확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거기에 또 빠져요. 네. 그 다음은 거기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약 속에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두뇌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자, 이쪽 영역은요, 조금 많이 달라요. 왜? 이쪽 영역을, 이 논리적인 사고 영역은 많이 쓰면 쓸수록 이 감정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좀 냉철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가 계속 발달을 하면 할수록 콘서트 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쟤네가 춤추는구나. 그 BTS 제가 오늘인가 며칠 전에 오늘도 보고 그 며칠 전에도 보고 BTS 그 춤추는 거 제가 뭐 때문에 그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춤추는 거를 잠깐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춤이 저렇게 추는데 쟤들은 왜 저렇게 추고 있을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확 식어요. 감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또 뭐냐면 쟤네들 저렇게 춤추는데 저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걔네들 춤추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좀 찾아보고는 있어요. 이유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의 움직임을 하면서 노래가 거기에 섞여 있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음악과 노래와 거기다 춤이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 춤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정도의 몸놀림의 움직임,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흥이 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감정이 자극되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만약에 벌어지면 이런 쪽의 두뇌가 오히려 기능이 줄어요. 그러면 마약은 들어와도 실제로 이쪽을 흥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또 흥분시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논리적인 사고가 이쪽 영역을 충분히 제어를 해요. 왜? 그건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따지자면 논리적인 사고는 이 동물적 본능이나 아니면 이런 하위 계층에 있는 그런 두뇌 기능을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리 흥분돼도 만약에 이게 너무나 약물로 인해서 한 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
사고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현상은 벌어져도 이 논리적인 사고가 다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는 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 두뇌 발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뇌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이 지금까지 전무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 펀드에서 제공하는 실제 그 두뇌 발달 교육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방법은 제가 책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그 뒤쪽에 이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두뇌 발달을 생각하신다면 그 책 사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실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제안 드리는데요. 뭐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마약은 이러한 형태를 띄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캐나다는 지금 워낙 땅이 넓어서 아직까지 그 개척이라든가 이런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마약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돼가고 이제는 점점 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마약이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두뇌가 이 위쪽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쪽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걸 뭘 가지고 이렇게 떠드느냐 보면은 콘서트 같은 거 매진됐다 그러고 거기서 보면 그 말 그대로 흥분해서 막 그러고 사람들이 그 가수나 뭐 연기자들 보면은 팬이라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막 길거리 다니면은 이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요, 막 좋아요, 팬이에요, 뭐 그러면서 응원해요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너무나 많이 그런 이 모습들이 보여요. 오죽했으면 한국이 축제의 나라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백종원님이 이야기한 요즘 제가 축제가 그렇게 많다는 거를 제가 백종원님 이슈가 올라오면서 그거를 한번 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쭉 떠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를 봤더니 무슨 축제 이 사람이 저 시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축제에 대한 것들이 뜨다 보니까 이런 축제 저런 축제 잔뜩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라가 축제의 도가니예요. 예, 도가니? 이 표현이 맞나요? 뭐 어쨌든 예, 축제와 그 놀이와 그 다음에 이 즐거움에 목말라서 진짜 광분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경제도 막 살아나고 축제도 막 되면 돈도 돌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반면에 그 이면 속에서 이런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한순간 삐거덕거리는 순간 한 번에 무너져요. 제가 알기로 그게 무너졌던 게 일본의 과거 한번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니까 말 그대로 가서 높은 연봉에 쉬운 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유흥을 찾아다니고 막 이랬던 그 일본의 시절이 있다는 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지도자? 뭐 저는 아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는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세종대왕 빼고는, 예, 세종대왕 빼고는 본 적이 없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가 결정이 되죠. 아무튼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또 캐나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마약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번 주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